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 바람이 좀 쌀쌀하더라고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환절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가실 때 꼭 가디건이나 얇은 점퍼 하나 더 챙기시고요. 따뜻한 차 한 잔씩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뜻깊은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3가지 사연을 준비해 왔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어머, 이게 꼭 우리 집 얘기 같네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50년 만에 돌아온 첫사랑의 편지 이야기, 며느리와의 마음 다툼으로 힘들어하셨던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청춘을 찾으신 분의 이야기까지요.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꼭 댓글로 작성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70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낼 줄 몰랐는데 너무 신기해서 댓글을 달게 됐어요.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살에 만났던 첫사랑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던 남자였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한강에서 산책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했죠. 부모님이 문벌이 안 맞다, 집안이 다르다 하시면서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울면서 매달렸지만 결국 부모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뒤 저는 선을 봐서 다른 분과 결혼했고 그 사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어요. 세월이 흘러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각자 바쁘게 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보니 손글씨로 쓴 편지가 한 통 들어있더라고요. 박영희님이라고 쓰인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했어요. 50년 전 그 사람 글씨였거든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잊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70살이 되어서 이런 마음이 들 줄이야. 우리는 결국 만났고 서로 많이 늙었지만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만나서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습니다. 아이고, 편지를 읽는 내내 저까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마음이라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옛날엔 부모님 말씀을 어기기가 정말 어려웠죠.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정말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애틋한 것 같아요. 그런데 70세에 다시 만나서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다니 참 신기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그때 그 사람 하면서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처럼 용기 내어 연락해보고 싶지만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설레이는 마음은 똑같단 법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73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어 편지 씁니다. 저는 3년째 손주 둘을 키우고 있어요. 큰아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처음엔 손주들이 너무 예뻐서 기꺼이 맡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가족인데 뭐 하면서 묵묵히 해왔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지만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이 어머니한테 있을 때 더 떼를 써요. 차라리 제가 직접 돌보는 게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시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돌봤는데 응석바지로 키운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날 밤에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 나이 73세에 이렇게 서운한 일이 있을 줄이야. 그런데 며칠 뒤에 6살짜리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할머니, 나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가 없으면 나는 어떡해? 하더라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주르륵.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지금도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주 못 보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속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애써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허탈하셨을 거예요. 사실 육아 방식은 세대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젊은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런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한다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손주가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한 말 정말 큰 위로가 되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으로 돌봐주셨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며느리, 사위, 자식한테서 이 말은 좀 그랬다 싶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족이라서 더 서운하고 가족이라서 또 참게 되는 그런 마음들 모두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도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저는 부산에 사는 74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 대전으로 다 떠나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구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TV만 보고 혼자 밥 먹고 이러다가 치매라도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엄마 실버타운 한번 알아볼까요? 해서 처음엔 벌쩍 뛰었어요. 내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다. 남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다 했죠. 하지만 점점 외로움이 깊어지니까 결국 마음을 바꿔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집이 그립다 하면서 눈물만 흘렸죠. 그런데 옆방에 사시는 언니가 먼저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여기 처음 오면 다들 그래. 나도 그랬어. 우리 같이 산책할까? 하시면서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여러 입주민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요. 점심때는 함께 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에는 탁구도 치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어제는 4명이서 영화도 보러 갔어요. 70 넘어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팝콘도 사 먹고 영화 보고 나서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정말 새로운 청춘을 찾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면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도 있고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겠다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제 인생 후반기가 더 행복해졌어요.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네요.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에 실버타운 입주하실 땐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즘 실버타운은 정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그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우셨을까.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마음 맞는 분을 만나신 거 보니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70이 넘어서 친구들과 팝콘 사 먹고 영화 보러 간다는 얘기 정말 멋있게 들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혼자 계셔서 외로우신 분들 계시죠? 또는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새로운 인연이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경험 있으시면 꼭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첫사랑, 며느리와의 마음 다툼,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만난 새로운 우정까지.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꼭 댓글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내일도 마음을 나누는 시간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